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상명대학교 김태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통신 프로토콜에 따른 패스터 해시 공격의 이벤트 로그 포렌식, 액티브 디렉토리 사례 연구를 주제로 실제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한 패스터 해시 공격 기법과 그에 따른 이벤트 로그 분석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의 전체적인 목차입니다. 먼저 1번 파트에서는 연구 배경과 실험 환경 구성, 그리고 실험 시나리오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간략히 소개한 뒤 실제 실험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로 실험을 진행했는지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 시연 영상을 통해 SMB, WMI, WinRM 기반의 패스터 해시 공격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프로토콜별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 파트에서는 결론과 함께 본 연구의 기대 효과 및 개선점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 연구 배경부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액티브 디렉토리, 즉 AD 환경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025년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사이버 공격 중 78%가 도메인 컨트롤러 침해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D 환경이 공격자들에게 얼마나 빈번하게 공격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AD 환경이 이토록 주요 공격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AD는 사용자 인증 및 접근 제어와 같이 조직의 핵심 보안 기능을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우측 상단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AD 도메인 컨트롤러를 통해 인증받고 리소스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앙 집중형 구조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공격자에게는 단일 장애점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목표가 됩니다. 둘째, AD 환경에서는 NTLM 해시 자체가 인증 자격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평문이 아닌 해시 형태로 저장되는데, 이 NTLM 해시를 공격자가 탈취하게 되면 실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인증을 우회하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패스터 해시 공격의 핵심 원리입니다. 슬라이드 우측 하단의 그림은 패스터 해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자가 특정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자 계정의 NTLM 해시를 탈취한 후 이 해시를 이용해 다른 시스템에 마치 정상 사용자인 것처럼 접근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결국 NTLM 해시가 탈취된다는 것은 단 하나의 계정이 뚫리는 것만으로도 도메인 전체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리자 계정의 해시가 탈취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AD의 구조적 취약성과 패스터 해시와 같은 실제 공격의 심각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격 기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탐지 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는 실제 패스터 해시 공격을 재현하고 그 로그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저희는 VMnet2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를 사용해 외부망과 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내부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IP 대역은 10.0.0.0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서버 환경입니다. 슬라이드 우측의 구성도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는
윈도우스 서버 2019를 기반으로 구축했으며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 및 DNS 통합 서비스를 핵심 역할로 구성했습니다. 도메인 명칭은 marble.local로 설정하였고 기본 관리자 계정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DC 서버는 전체 도메인의 인증과 정책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서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서 기반 환경입니다. 실험 환경에서는 ADCS, 즉 Active Directory Certificate Services와 웹 인롤먼트 기능을 갖춘 인증서 서버, CS 서버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지정 인증서 템플릿을 생성하고 GPO 기반의 자동 인증서 등록 정책을 적용해 클라이언트들이 인증서를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또한 2데이 클라이언트 PC를 도메인에 가입시키고 인증서 기반의 인증이 연동되도록 구성해 실제 기업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슬라이드 우측의 실험 환경 구성도는 이러한 내부 네트워크 환경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중앙에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고 그 하위에 액티브 디렉토리 서티피케이트 서비스 서버가 위치합니다. 이 두 서버 간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사용자 포레스트 내의 클라이언트들은 이 인프라를 통해 인증 및 자원 접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증서 발급 흐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구축된 실험 환경을 기반으로 저희가 진행한 실험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 시나리오는 공격자가 초기 침투 후 권한 상승을 통해 관리자 계정의 NTLM 해시를 탈취함을 가정하고 이 해시를 이용해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 내부 네트워크로 측면 이동을 하는 과정을 모의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중앙에 보이는 텍스트가 바로 저희 실험 시나리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공격자는 메모리 덤프를 통해 관리자 계정의 해시를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해 SMB, WMI, WinRM 방식으로 측면 이동 공격을 수행합니다. 각 방식에 따라 생성되는 로그 이벤트를 수집 비교하여 분석합니다. 즉, 첫 번째 단계는 관리자 계정의 해시 획득입니다. 이를 위해 공격자는 시스템 메모리 덤프와 같은 기법을 사용해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관리자 계정의 NTLM 해시를 추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획득한 해시를 이용한 측면 이동 공격 수행입니다. 저희는 대표적인 측면 이동 공격 벡터인 SMB, WMI, 그리고 WinRM 이 세 가지 프로토콜 각각에 대해 패스터 해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각 프로토콜별 공격 수행 시 시스템에 생성되는 로그 이벤트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한 공격에서 어떤 로그가 남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보이는 이 마인드맵은 이러한 전체 공격 흐름과 각 단계별 세부 과정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마인드맵을 참고하시면 초기 권한 상승 단계부터 시작해 해시를 획득하고 이후 SMB, WMI, WinRM 각 경로로 행적 이동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마인드맵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크게 권한 상승 단계와 이후 행적 이동 단계로 구분하여 공격 흐름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한 상승과 관련된 기법들이며 저희는 이 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정상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크리덴셜 덤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본 발표의 중심 주제인 리터럴 무브먼트입니다. 여러 기법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중 이전 권한 상승을 위해 얻었던 NTLM 해시를 이용한 측면 이동 기법인 패스터 해시 공격 기법을 선택했습니다. 각 프로토콜별 공격 시 사용된 도구와 명령어 그리고
예상되는 이벤트 로그 종류까지 상세하게 포함해 실험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로 SMB, WMI, 위나렘 프로토콜을 이용한 패스트해시 공격을 시연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각 공격의 방식 특징과 로그 발생 양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SMB 기반 패스트해시 공격 수행에 대한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에서 포트의 유무를 확인하고 서비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리스닝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클라이언트로 넘어가서 권한을 확인해 봤을 때 시스템 권한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IP를 확인했을 때 10.0.0.3입니다. 이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입력하는데 공격이 수행됐고 execute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확인을 위해 클라이언트에서 IP 컨피그를 다시 해서 IP를 확인해 본 결과 10.0.0.1임을 알 수 있고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의 IP가 10.0.0.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격에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SMB 기반 패스트해시의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WMI 기반 패스트해시 공격을 수행한 시연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WMI 기반 패스트해시 공격 수행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위나렘 기반 패스트해시 공격 수행에 대한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WinRM 서비스가 러닝 중인지 확인하고 포트를 확인한 뒤 해당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리스닝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칼리 클라이언트에서 IP가 10.0.0.11임을 확인하고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격이 수행된 뒤 whoami와 네트워크를 확인하여 연결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나렘 기반 패스트해시 공격 수행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프로토콜인 SMB, 즉 서버 메시지 블록 기반의 패스 더 해시 공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SMB는 파일 공유, 프린터 접근 등 윈도우 환경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프로토콜입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공격자들에게도 익숙한 통로가 됩니다. SMB 기반 패스 더 해시 공격은 탈취한 NTLM 해시를 이용하여 SMB 프로토콜을 통해 원격 시스템에 인증하고 파일 접근이나 원격 코드 실행과 같은 악의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공격이 수행될 때 어떤 이벤트 로그가 생성되는지 슬라이드 우측의 표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SMB 기반 패스 더 해시 공격 수행 시 생성된 이벤트 로그를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시큐리티 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ID 4624는 네트워크 로그온이고 이는 SMB를 통한 네트워크 로그온, 즉 로그온 타입 3에 해당하며 공격자가 해시를 이용해 원격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인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벤트 ID 4634 로그 오프 이벤트입니다. 공격 세션의 종료 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공격 시간대를 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ID 4672 특수 권한 로그인입니다. SE 디버그 프리빌리지와 같은 특수 권한이 할당된 관리자 계정으로 세션이 생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공격자가 높은 권한을 획득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벤트 ID 4776 NTLM 인증 요청 발생입니다. 실제 패스 더 해시 방식의 해시 인증 시도가 발생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로그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로그입니다. 이벤트 ID 7009 서비스 시작 시간 초과. 이는 공격자가 임시 서비스를 실행하려다 실패했거나 의도적으로 빠르게 종료시켜 흔적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서비스 시작 실패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벤트 ID 7045 서비스 설치 이벤트입니다. 공격 도구 중 하나인 SMB 이그젝과 같은 툴은 원격 명령 실행을 위해 대상 시스템에 임시 서비스를 설치합니다. 이 로그는 바로 그 서비스 설치 흔적을 포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몬 로그입니다. 시스몬은 고급 모니터링 도구로 더 상세한 시스템 활동을 기록합니다. 이벤트 ID 1 프로세스 생성. 공격자가 원격 시스템에서 SMB 이그젝이나 콘호스트 이그젝과 같은 명령 프롬프트 관련 프로세스를 시스템 권한으로 실행 시 킨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벤트 ID 5 프로세스 종료입니다. 생성된 프로세스가 종료된 시점을 파악해 전체적인 명령 실행 흐름과 공격 지속 시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MB 기반의 패스 더 해시 공격은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로그를 명확하게 남기는 편입니다. 시큐리티 로그뿐만 아니라 시스템 로그 그리고 시스템원을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공격을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WMI, 즉 윈도우스 매니지먼트 인스트루먼테이션을 이용한 패스 더 해시 공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WMI는 윈도우 운영체제 내에서 시스템 정보를 조회하거나 원격으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매우 강력한 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시스템 관리에는 유용하지만 공격자에게는 시스템 제어권을 확보하거나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WMI 기반의 패스 더 해시 공격은 탈취한 NTLM 해시를 사용해 WMI를 통해 원격 시스템에 인증하고 시스템 정보 탈취, 프로세스 실행 등의 악의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SMB와는 또 다른 경로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공격이 수행될 때 어떤 이벤트 로그가 생성되는지 슬라이드 우측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표의 제목은 WMI 기반 패스 더 해시 공격 수행 시 생성된 이벤트 로그입니다. 먼저 시큐리티 로그인입니다. 이벤트 ID 4624 네트워크 로그온 타입 3는
WMI를 통해 원격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네트워크 로그온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공격자가 해시를 이용해 접근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벤트 ID 467이 특수권한 포함 로그인은 관리자 권한과 같은 특수권한을 가진 계정으로 세션이 생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격자가 높은 수준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벤트 ID 4688입니다. 이 로그는 WMI privacy.x 프로세스가 SMBX와 같은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WMI를 통한 실제 명령 실행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로그인입니다. 슬라이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번 실험에서는 WMI를 통한 패스트해시 공격 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시스템 로그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WMI 공격이 시스템 로그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시스몬 로그입니다. 시스몬은 더 상세한 시스템 활동을 기록하며 탐지를 돕습니다. 이벤트 ID 1. 공격자가 WMI를 통해 SMB 이그젝이나 whoami.x 같은 명령줄 도구를 시스템이라는 매우 높은 권한으로 실행시킨 흔적을 포착합니다. 이벤트 ID 11. 파일 생성입니다. WMI를 이용해 시스템의 특정 파일을 생성하려는 시도, 예를 들어 악성 스크립트나 도구를 내려받는 행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MI 공격의 매우 중요한 WMI 액티브 로그입니다. 이벤트 아이디 5857 WMI 공급자 시작입니다. WMI 명령을 처리하는 핵심 엔진 WMI priv.se.x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로그입니다. WMI를 통한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벤트 아이디 5858 WMI 명령 실행 시도 공격자가 win32 프로세스 create 함수와 같은 WMI 메서드를 호출해 사용자 계정을 통해 원격으로 명령을 실행하려고 시도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로그입니다. 공격의 핵심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WMI 기반 패스트해시 공격은 시큐리티 로그와 시스몬 로그 외에도 WMI 액티브 로그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스템 로그에는 뚜렷한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프로토콜인 WinRM, 즉 윈도우스 리모트 매니지먼트를 이용한 패스트해시 공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WinRM은 윈도우 환경에서 파워쉘을 기반으로 강력한 원격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시스템 관리자들이 원격으로 서버를 관리하거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데 널리 사용되며 WMI와 마찬가지로 공격자에게는 시스템 침투 및 제어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WinRM 기반의 패스트해시 공격은 탈취한 NTLM 해시를 사용해 WinRM을 통해 원격 시스템에 인증하고 파워쉘 명령어나 스크립트를 사용해 악의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공격이 수행될 때 어떤 이벤트 로그가 생성되는지 슬라이드 우측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큐리티 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ID 4624 네트워크 로그온 WinRM을 통해 원격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네트워크 로그온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4672 SE 디버그 프리빌리지 등과 같은 특수 권한이 할당된 관리자 계정으로 세션이 생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공격자가 높은 시스템 권한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776 패스트해시 방식의 NTLM 해시 인증 시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로그입니다. 다음은 시스몬 로그입니다. 시스몬은 상세한 시스템 활동 로깅을 통해 탐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벤트 ID 1은 whoami.exe 와 같은 명령어가 wsm prov host.exe winrm provider host를 부모 프로세스로 해서 시스템이라는 매우 높은 권한으로 실행된 흔적을 포착합니다. 이는 WinRM을 통한 원격 명령 실행에 의미합니다. 이벤트 ID 5 whoami exec과 같은 명령 실행 관련 프로세스가 종료된 시점을 기록해
전체적인 명령 실행 흐름과 공격 지속 시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쉘 로그입니다. 위나렘은 파워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 로그가 중요합니다. 이벤트 ID 53504 파워쉘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시작 로그입니다. 이는 WSM prove host.exe를 통해 비대화형 파워쉘 세션이 시작되었음을 감지하는 로그입니다. 공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파워쉘 명령을 실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위나름 기반의 패스트해시 공격은 시큐리티 로그, 시스템 로그와 더불어서 파워쉘 관련 로그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WSM prove host.exe와 관련된 프로세스 생성 및 파워쉘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시작 로그는 위나렘을 통한 악의적 활동을 탐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SMB, WMI, 위나렘 각 프로토콜을 이용한 패스트해시 공격 시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 로그와 탐지 포인트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중앙에 보이시는 표는 패스트해시 공격의 프로토콜별 비교를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SMB 프로토콜 기반 공격의 경우 시큐리티 로그, 시스템 로그, 그리고 시스몬 로그 등에서 다양한 주요 로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설치나 프로세스 추적과 같은 비교적 명확한 탐지 포인트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WMI 기반 공격에서는 시큐리티 로그, 시스몬 로그, 그리고 WMI 자체 로그가 주요하게 관찰되었습니다. 핵심 탐지 포인트는 WMI 명령 실행이었으나 다른 프로토콜에 비해 로그가 다소 분산되어 나타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나렘 기반 공격에서는 시큐리티 로그, 시스템원 로그, 그리고 파워쉘 관련 로그가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파워쉘 실행이 주요 탐지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슬라이드 하단에 두 가지 핵심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SMB는 다른 프로토콜에 비해 탐지 로그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격 발생 시 인지하기가 비교적 용이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WMI와 위나렘의 경우 로그가 분산되어 기억되고 일부 중요한 로그는 기본 설정에서 수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프로토콜을 통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스의 로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상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에서 패스트해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토콜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로그 수집 및 분석 전략이 매우 중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 탐지 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를 통해 프로토콜별로 패스트해시 공격 시 생성되는 로그 패턴에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 각 기업 환경에 맞는 맞춤형 탐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공격 탐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관 분석 기반의 탐지 기술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나렘과 WMI와 같이 단일 로그만으로는 공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프로토콜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다양한 소스의 로그를 종합적으로 연관 분석하는 상관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잠재적인 위협을 놓치지 않고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IOC 및 행위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실제 공격 로그 데이터는 단순히 특정 악성 코드의 해시값과 같은 정적인 침해 지표를 도출하는 것을 넘어 공격자의 행위 패턴을 기반으로 한 이상 행위 탐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격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실제 탐지체계 설계 및 이상행위 분석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안 로그를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탐지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해 심층적인 이상행위 분석을 수행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토콜별 로그 분석 결과가 실질적인 참고 자료이자 기반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본 연구는 특정 환경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다양한 환경에서의 추가적인 실험과 검증을 통해 더욱 일반화되고 정교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탐지 모델 개발과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 실제 보안 솔루션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